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판결을 내린 데에는요 결정적 증거들이 사실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요, 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이 했던 것이고요.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김문기 전 처장을 알 수밖에 없었던 증거들이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그 먼저 좀 사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이었어요. 성남시장 당시에 그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은 저 사진, 이제 호주 이 골프 라운딩인 것, 그 사진도 있을 텐데요. 이 사진을 두고서 이재명 대표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저 사진이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를 했을 때 여러 사람이 찍은 사진 중에 김문기 처장하고 유동규 씨하고 본인이 부각되도록 이 지금 제시한 부분을 저것이 그러니까 조작을 한 것인데, 저렇게 조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골프 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야기한 그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 때문에 어제 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균택 의원이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사진이 조작됐다는데 방침이 찍혀 있는 것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방침이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판사가 뭔가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아마 다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 문외한이지만 제가 듣기에도 약간은 그러니까 저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 골프 치지 않았어 이 사람들하고 라고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법을 구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법을 이재명 대표가 썼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다는 문제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 어저께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 곽균택 그 의원이 얘기했던 변호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러니까 주장에 지금 이 대해서.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골프를 쳤다라고 같이 김문기 처장과 쳤다라고 유권자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부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뭐 저 사진이 찍은 날이 실제로는 뭐 골프 친 날도 아니었고 그 중에서 뭐 4명을 잘라내서 조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쨌든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실무 책임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떠한 가까움의 사이 가서 보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형태로 잘라내면서 본인이 대장동의 비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실제로 그 성남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출장을 갔는데요. 공무원들은 다른 일정을 가고 지금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은 따로 나와서 골프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팩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유죄로 판단을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전의 변호사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조작반을 뒤집을 이 유족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고요. 아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곽균택 의원의 발언은 어떤 게 문제인지 같이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김문기 씨, 이재명 세 사람이서 18을 다 돌았죠. 아주 그 화기애애하게 쳤던 기억이 있어요.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놨는데 그 사진 조작 잘못된 거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그 아까 좀 전에 있었던 것은 유족이 아니라요. 고 김문기 씨의 직접 육성을 들으신 거고요. 지금 쭉 보셨습니다만 이 재판부 역시요. 골프를 친 것이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 이라면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저 골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너무 그 속보이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전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거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저 발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김문기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뭐 얼마나 친했고 뭐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떤 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네. 대장동 사건에 본인은 당군 이래 이게 최대의 자기 그 업적이고 예. 그런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에는 전혀 뭐 그 인연도 없고 무슨 접촉도 없었고 그런 건데 네. 김문기 씨와 본인이 가까운 사이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은 대장동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거짓말을 했길래 대선 막판에 뭐가 나오죠? 또 김만배 씨하고 신학님 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 검사였다. 윤석열 검사가 타준 커피가 그 명백한 그 물증이다. 이런 예. 식으로 역공을 취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된 게 저 네. 김문기 모른다는 거짓말부터 시작했고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0.73% 간발의 차이로 했다는데 만약에 저런 거짓말을 안 하고 실제 있었던 관계가 그대로 노출됐으면은 예. 대선 결과가 저는 상당히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짓말로 어제 재판부 판결문에도 나오지만요.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민의를 왜곡하고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국사범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이라든가 저 설명을 하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했던 말들이 굉장히 추론하고 그 추론을 근거로 해서 판결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아니라 그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을 갖다가 제시했을 때 그 사진이 마치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 단체 사진의 일부를 편집 조작한 것이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고 그걸 설명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박균택 의원도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나중에 가서 골프가 있었냐 없었냐의 어떤 사실관계 부분은 당시에 저 사진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골프가 있었으니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저 사진에 대한 설명도 다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추론에 추론을 거듭한 판결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니까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3자 입장, 즉 특히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 발언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일종의 뭐랄까요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유죄의 중요한 하나의 근거이기 때문에 박균택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했다는 부분을 명백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좀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유죄의 근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한테 상당히 뼈아픈 이유가요. 결국은 일종의 뭐랄까요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의 생명이 일종의 뭐랄까 신뢰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어제 재판의 가장 핵심이 고의적인 거짓말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집행유예 2년보다 더 상당히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민심과 이 일종의 역사의 법정에서 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이 이제 현실의 법정에서 이렇게 고의적인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규정지은 것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무죄로 증명해내야 될
저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본 것 중에서 고의로 거짓말한 것 부분에 저 골프를 친 거냐 안 친 거냐 이 부분에 관한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재판부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발언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에 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그래서 상향으로 올렸다라는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일단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 국토부 압박 때문이 아닌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검토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걸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스스로 검토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한 게 맞죠. 네. 그 4단계 종상향 네. 아주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일인데 예.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 부지가 용도 변경이 되는 과정은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판결문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심, 2심까지 판결이 맞춰지고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사건에 보면은 그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씨 등을 위해서 어떻게 로비를 해서 그 녹지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 되는 일이 일어났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그 판결문과 다른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런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가?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판넬까지 미리 준비해 와가지고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예. 당시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에 보면 예.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 그 단체장들에게 그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면은 구시군 관리 계획 이런 걸 그 변경하는 것에 응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그런 걸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했노라고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건데요. 예. 실제로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냐면은 성남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그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에 따른 요구냐?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라는 거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그 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여부는 성남시가 적의 판단,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회신한 공문이 버젓이 남아있고 그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보고까지 받았거든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이 대표는요, 결심 공판에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말이 꼬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아닌 경기도지사로서 답변한 것이고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김준욱 대변인 만약 방어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그 백현동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이재명 대표도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네. 그 과정에 이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당시에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협조 공문을 보내왔고 그런 협조 공문들이 여러 차례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것은 단순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 상당한 압박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당시의 직원들 중에도 상당히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또 하나는 지금 저 자리가 다른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라 당시 국토부의 어떤 국정감사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감사에서 증감법,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당시 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그런 것이 어떻게 과연 이 그 허위 사실 유포 선거 기간에 선거 이 후보가 하는 선거 그에 있어서의 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저 증감법에 의해서 나온 얘기가 정말 허위라면 당시에 국토위에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를 예. 고발했어야 됐다. 허위 사실에 의해서 네. 고발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재판부는 그걸 이런 걸 인정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김준혁 대변인 말씀하시고 아까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한 게
게 뭐냐면 저것은 국감장에서 경기도지사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 당선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이 죄명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국감이 2021년 10월에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 전날에 있었던 김혜경 씨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150만 원 유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 김혜경 씨가 국회의장의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가지고서 식사를 제공을 해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으로서 지금 형을 받은 것인데 이게 날짜가 2021년 8월이에요. 본인의 배우자는 이미 2021년 8월부터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만나면서 그때 이미 당내 경선에 나가겠다고 출마 선언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국감은 2021년 10월이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요. 왜 지금 도지사에서 사퇴를 하지 않느냐. 도에서부터 계속 세비를 받으면서 왜 대선 경선을 뛰고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백현동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김문기 처장 모른다라고 했었던 대장동 사건과 같이 굉장히 대장동, 백현동이 그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있었을 때 굉장히 큰 비리로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때 대권주자가 나와서 판례까지 준비를 해서 저런 허위적인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죠. 강 변호사님의 말씀 중에서 사실관계 하나만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당시 국감은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어떤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완료된 이후에 당시 그 경기도지사로서 국감을 완료하고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본인의 책임감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요.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2021년 10월 20일이 저 국감이 있었던 날이고요. 그 이전에 2021년 10월에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저 국감 자리가 대통령 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국감에 임하라라고 했던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이미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선 목적으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맞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왜 국토위가 그러면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는데 21대 국회 다수당이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인데 어떻게 그 국토위에서 그 다수결로 위증 고발을 하죠.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요. 국회증언감정법으로 처벌을 하려면은 국회 고발을 소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 없으면은 국회증언감정법으로는 처벌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국회법 해설서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죄가 되면은 그것은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술이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